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관계 법규 중에서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의료기술의 평가입니다. 자, 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되고 이걸 공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신의료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평가 항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신의료기술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결과를 이 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에는 아까 명령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했죠.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위원회를 두어야겠죠. 그래서 뭐 위원장 1명, 20명 이내에 위원을 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와 조산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 5년 이상 또는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의료 광고의 금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든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 광고를 할 수 없겠죠. 자, 의료 광고란 것은 의료인이 신문이나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또는 간판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료 행위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인데 금지하는 항목들이 있죠. 자, 다음의 항목은 의료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당연하겠죠.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이라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게 또는 거짓 광고 또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하고 비교하는 거 또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거 자, 또는 수술 장면 같은 거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한 행위 약간 혐오감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서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를 과장시키는 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라든지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또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광고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에 심의를 받지 않고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거 마찬가지죠. 애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또는 소비자를 뭐 속이거나 소비자라요 자문을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또 할인 면제 광고 뭐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광고하거나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들 아니면 이런 유사한 내용들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이나 보증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받은 경우 그 세계 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 의료 광고의 방법이나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이 건전한 의료 경쟁의 질서를 해치고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료 광고는 남을 비방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또는 혐오성을 준다거나 없는 사실을 있다는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성이 떨어진 주관적인 광고를 한다거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방법도 있겠죠. 예, 아까 내용이었고 이번 방법. 자, 방송법 제2조 1호의 방송에서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광고의 심의인데 이 의료 광고에 금지 내용이 들어있나 없나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신문, 전기 간행물,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이죠. 예,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또는 교통수단 내부에 있는 것도 포함입니다. 요즘 막 영상, 음성, 음향 많이 하고 있죠.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도 있고요. 버스 바깥쪽에, 택시 쪽에, 또는 택시 안에, 버스 안에, 아니면 건물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전광판, 요즘 대형 전광판을 빌려서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이건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인터넷 뉴스 서비스라든지 홈페이지 또는 방송 사업자의 이 방송 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말하겠죠.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예. 10만 명 이상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죠. 10만 명 이상이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이 광고 심의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 외에 어떤 매체의 성질이나 영향력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에 는 심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 게 이 부분들은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상시에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의료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자, 자율심의가 있죠. 예. 자율심의란 조직 등을 갖추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에 의료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자, 간호사회와 조산사회를 제외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예. 그리고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단체. 예. 그래서 이 다음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 즉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소재지, 전화번호 또는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 과목,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이라든지 성별, 면허 종류, 예. 이 부분들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예. 뭐 이치나 아니면 진료 과목이라든지 전화번호, 연락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그 의료기관에 관해서 특별하게 뭐 핵심적인 것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권자입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 높이기 위해서 이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을 할 수 있다겠는데 이것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이탈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이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 인증 이원이라고 해서 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 1명, 15인 내에 위원을 정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참가도 한다. 내용 보면 이렇게 의료단체 추천한 자, 소비자단체 추천한 자, 보건의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료계 인증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는. 그래서 심의사항은 뭐냐? 당연히 의료기관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 기준이나 공표를 포함한 주요 정책 또는 평가 제도, 활용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나 방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이죠. 자, 환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서비스 및 질 향상 활동,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과정이라든지 성과, 이 기관의 조직이라든지 인력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환자의 만족도를 보는 거죠. 딱 5가지라 문제 내기가 편합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기관 인증의 등급은 인증과 조건부 인증과 불인증이 있는데, 이 인증은 말 그대로 통과된 거죠. 조건부를 말대로 조건을 단 겁니다. 불인증은 안 된 거죠, 아예. 그래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을 하지만 이 조건부 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 불충족된 부분을 충족시켜야겠죠. 그래서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4년. 자, 신청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야겠죠. 예. 내용은 특별히 볼 것이 없는데요. 예. 그 요양병원 장은 요양병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겠죠. 요양병원 장은 보건복지부에게 인증 신청 같은 내용이죠. 예. 인증은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나 불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인증 또는 조건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겠죠. 이게 당연하죠. 밑에 내용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는 특별하게 명령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고 통과됐기 때문에 인증서를 줘야겠죠. 그리고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증마크. 다른 형태의 마크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건복지부로 정해진 인증마크를 사용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인증기간에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예, 내용도 보시면 당연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당연하겠죠. 근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또는 종별 변경이나 인증 또는 조건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되었을 때 인증 받았던 내용하고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또는 인증 마크의 사용 정지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당연한 거죠. 이것은 그래서 굳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바로바로 할 수 없다는 거죠. 1년이 지나야 됩니다. 다시 인증 준비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탈락되었다고 다음 달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야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6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